네, 들으신 대로 3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. 수사 현황과 전망,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현 기자, 먼저 전방위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. 내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성공할까요? 이 김건희 특검팀이 직접 서울구치소로 가겠다고 한 만큼 네. 이번에는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. 어허. 앞서 내란 특검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추가 조사가 없이 기소를 했습니다. 구치소 측에 2차례 지휘 공문을 보내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된 건데요. 김건희 특검팀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교도관이 강제 구인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교도관이 입장이 난처한 것 같은데 교도관이 아닌 특검 수사팀이 직접 집행하면 안 됩니까? 이 특검팀이 직접 집행을 하는 건 법률상 불가능합니다. 네. 형사소송법 81조 때문인데요. 예.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사가 지휘하고 교도관이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체포영장도 이 조항을 준용하도록 돼 있죠. 구치소 교도관들이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니 특검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 대응, 지시를 함으로써 집행의 강제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. 그러면 내일 교도관이 집행에 성공하는지 지켜봐야 되겠네요. 다음은 내란 특검팀 수사입니다.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좀 전에 이제 구속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?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네.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 국무위원들을 집중 조사해왔죠.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를 보면 특검팀에서 주목하고 있는 다음 수사 대상이 누굴지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. 한 전 총리는 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불법 계엄 가담, 방조 혐의를 받고 있죠.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문 내용을 몰랐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해왔는데 이게 특검 수사에서 거짓말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 위증 혐의를 받는 것 역시 비슷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VIP 경로서를 확인하면서 좀 수사 성과가 나왔어요. 순직해병 특검팀,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됩니까? 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경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랬죠. 네. 윤 전 대통령이 경로에서 최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점은 2023년 7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입니다. 특검팀에서 회의 참석자 5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들 모두 기존 입장을 뒤바꿔서 대통령 경로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. 경로설의 실체가 드러났으니 이제 수사 외압,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구명로비 의혹과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관련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면밀하게 더 조사해 나갈 예정입니다. 네, 현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윤 전 대통령 얘기도 좀 더 해볼까요? 좀 궁지에 몰린 것 같아요. 최근에 판결에서 비상계엄 위자료라고 해서 10만 원 판결이 났는데 이게 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. 어떻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3대 특검의 압박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네. 그야말로 사면 초과의 상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지난 25일에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10만 원씩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. 그랬죠, 네.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차원인데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.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이 위자료를 곧바로 물지 않도록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는데요. 앞으로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.